미국 CNN 방송은 사고 소식을 특보로 전하면서 세계 항공 전문가를 잇따라 연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착륙 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으면 조종석에 경고등이 켜지고 경보 장치도 작동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re's warning systems for that as well. There are multiple warning systems in place to prevent such an accident. 그런데도 한 차례 회항까지 한 후 끝내 동체 착륙을 시도한 건 그만큼 당시 상황이 급박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특히 한국의 항공기 사고율이 매우 낮고 제주항공도 대형 사고 이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항공기 기종에 주목했습니다. 보잉 737-800 기종으로 최근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737-MAX의 전 모델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하루 너댓 편씩 운항되는 상업용 항공기의 주력 기종입니다. 만약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 사고 직전 여객기 탑승자가 지인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탑승자 중 한 명이 공항에 마중 나온 지인에게 보낸 카톡입니다. 탑승자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대방이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어보자 방금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시각은 오전 9시 정각. 이후 유언해야 하나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곧바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국토부는 8시 57분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보냈고 1분 뒤인 58분 항공기 조종사가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기내 승객들에게도 새와 충돌한 돌발 상황이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활주로 01 방향으로 당초에는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 사이는 한 1분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2분 뒤인 9시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3분 뒤 활주로 끝 외벽과 충돌했습니다.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선 더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희생자들 가운데는 연말을 맞아 휴가를 다녀오던 가족 단위 승객들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최연소 탑승자는 3살 아이였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가족과 친척들은 공항으로 달려왔습니다.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만큼 답답한 마음은 커지고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일뿐입니다. 소방대원이 확인된 사망자 이름을 하나둘 부르자 유족들은 오열합니다. 선민생입니다. 87년생입니다. 탑승객들 중에 연말을 맞아 3박 5일 일정의 여행 상품을 이용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연소 탑승자는 2021년생 3살 남자아이였고 20세 미만 미성년 탑승객도 14명이었습니다. 5, 60대 장년층이 각각 4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 진도군에 사는 한 63살 여성은 딸과 사위, 손주 2명과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영광에 사는 80대도 가족들과 함께 팔순을 맞아 방콕 여행을 다녀오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기가 폭발이 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신 확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시신을 신원을 확인하는데 우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고 전남 장흥의 한 고등학교 동창생 10여 명도 함께 방콕 여행을 떠났다가 비행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교육청 소속 직원 5명도 친목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 벗긴 고성이 오갑니다. 유족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저녁 되면 추워지니까 좀 대책을 더 잘 세워서 해야지. 아무도 책임져서 없고. 사고가 난 여객기에는 모두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치단체가 파악한 결과 주민등록이 광주인 탑승자는 81명, 전남은 76명 등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전남에 위치한 유일한 국제공항이다 보니 희생자 대부분이 광주 전남 시민들이었습니다. 일부는 광주 소재 여행사의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객 중에는 40대에서 60대 사이 여행객이 많았습니다. 가장 어린 탑승객은 3살 남자아이, 이외에도 미성년자 15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아까 그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활주로 부분으로 이렇게 이탈을 떠는가 그런 부분들이 훼손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일주일 동안을 애도기간 5.18 민주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들을 위한 현장 응급의료와 심리지원, 장례 절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탑승객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도 팔순잔치로 여행을 떠난 일가족도 화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마주한 가족들은 눈물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만 있어다오.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탑승객 가족들이 무안공항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5시간 만에 첫 사망자 명단이 발표되자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내년 봄 결혼을 앞두고 비행기를 탄 막내딸, 곧 가족이 될 예비 사위도 함께였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입어보기 전 찾아온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가족들은 오열합니다. 내 딸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번만 하시고 막내 딸은 내일 4시간 동안 3월 9일 날 결혼식이라고요. TV 사고하고 둘이 여행 갔다 온다고 아빠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 내가 지역 공무원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료의 퇴직을 기념해 함께 여행을 떠났던 화순군청 전현직 공무원 8명, 함께 사무관이 된 뒤 동기 모임을 해왔던 전남도 교육청 직원 5명도 사고를 당했습니다. 부모님의 팔순잔치를 기념해 해외여행을 떠난 일가족 9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탑승객 다수는 지난 25일 무안에서 방콕으로 출발해 오늘 일정의 여행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명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보고 있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연말을 추억하러 떠난 여행은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여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현재 무안공항에는 탑승자 가족들이 모여 수습 상황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허재희 기자, 지금 가장 힘든 건 유가족들일 텐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무안국제공항 탑승동 1층 대합실에 나와 있습니다. 200여 명이 넘는 탑승자 가족들은 이곳 대합실 바닥에 모포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가족들은 휴대전화나 대합실 TV로 뉴스를 보며 실시간으로 수습 상황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또 사고가 일어난 어제부터 새 1월 4일까지 일주일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사 당일 밤 8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번째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먼저 희생자와 유가족의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이번 사고는 항공 운기와 조류가 충돌해 엔진에 손상을 주는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새떼와 충돌한 뒤에 엔진에 불이 났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착륙 직전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고 경고 6분 뒤에 사고가 났다는 국토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비행기록 장치를 수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여객기 착륙 직전 무안공항 근처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건물 위를 지나는 여객기. 느린 화면으로 돌려보니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보입니다. 공항 근처에선 여러 차례 펑 하는 폭발 소리가 났다는 목격담이 나왔고 밖에서 껌껌껌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밖에 보니까 비행기가 활주로 방향으로 착륙한 게 아니라 활주로에서 벗어나가지고